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월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코스피가 엿새째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인지 연일 오늘 오름세를 기록했던 시가총액 상해주들이 줄줄이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힘겹게 6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출발 증시 월드 2부에서는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확실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 월드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추천주 공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부터 도와드릴게요. 먼저 김기민 팀장의 추천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추천주 현대로보틱스가 지금 13%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이어서 김지훈 차장의 추천주 수익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에 추천해 주셨던 대한광통신이 2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얻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김기민 팀장의 현대로보틱스부터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리뷰 어떻게 좀 도와주실까요?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연초보다 좀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조짐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을 이제 보시면서 오히려 현금 비율을 더 놀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대로보틱스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지훈 차장의 추천주였죠. 대한광통신 약세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리뷰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5,500원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광섬유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좀 포트에서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대한광통신 같은 좀 작지만 좀 알찬 기업들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차장님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이제 유망 종목을 알아보는 시초가 공략주 시간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전략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 지금 긴 명절을 앞두고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썩 좋지 않은 분위기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북미 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내 투자심도 지금 관망세로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명절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열리는 것만큼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분들도 굳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사실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좀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명절 지나고 나서 좀 전략을 새롭게 짜지는 전략, 명절 때까지는 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 있자 이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연휴죠. 명절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시초가에 잡아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공략주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사실 명절 전이나 후든 어떤 매수에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10만 원대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런칭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지금 런칭이 잘 좀 정착이 되면서, 사실 그 출범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여수신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신액은 한 1조 4천억 정도, 수신액도 1조 9천억을 좀 기록을 하고, 또 이제 현재 자본금도 5천억을 증자를 해서 8천억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여서, 앞으로 이런 그 시장 확대에 따른 시너지 창출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단순히 카카오뱅크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회사의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이제 국내 퍼블리싱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올해 안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아직 정식 출시도 안 했는데 PC방에서 지금 현재 게임 시장 점유율 16%로 2위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위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게임인데,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트래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기업 가치 상승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이슈들이 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격적인 이제 이런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안착에 힘입어서 광고 매출 증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카카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사실 지금 동시호가는 지금 14만 1,500원, 500원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요. 14만 원 밑에서 한 13만 9,500원 정도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요, 카카오뱅크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참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특징주들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굿 팻말 들어주시면 되고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되시면 배드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금호타이어인데요. 어제 채권단 주도로 인해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6% 넘게 오르면서 5천 원을 훌쩍 넘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다 배드 팻말 들어주셨는데요. 김기민 팀장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산업이랑 이제 금호홀딩스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금호산업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매출에 대한 게 있었지만, 다만 근데 그 금호산업에 대한 리스크로 저희가 하나로 꼽았던 게 금호타이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리스크 요소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은 있지만, 그걸 또 이제 출항을 한다 할 때 이제 순풍이라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신규 진입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지금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진 않아서 배드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에 대한 김기민 차장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선박 수주 소식에 10% 가까운 상승으로 전일장에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흐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기민 팀장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미 바닥 다지기 구간을 지나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가 약간 시장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굿사인을 드렸고,
종목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약간 적당한 내용에서 그냥 나쁘지 않은 쏘쏘 정도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저 그렇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네. 저도 삼성중공업 그 해양 플랜트 강점 있는 회사인데요. 10개, 10월을 기점으로 한 20개 정도 프로젝트 중에 약 30% 정도를 좀 삼성중공업이 좀 수주할 것으로 굉장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 경기가 좋으려면 유가가 지금 단계적으로 42불에서 55불 박스권에 있는데요. 그 박스권 상단 최소한 55불의 유가 수준이 유지되어야지만 중동이나 뭐 이런 쪽 플랜트 쪽 신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좀 그 유가 가격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수주 모멘텀이 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 쪽에 또 대우조선해양이랑 좀 지금 대우조선해양 자체는 안 좋지만 대우조선해양 좀 알아본 결과 신규 수주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해양 플랜트에 너무 좀 특화된 삼성중공업이 좀 수주 면에서도 좀 대우조선해양이랑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돼서 앞으로 향후 좀 장기 전망, 단기적인 가격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 전망이 조금 불투명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내다보신다라는 우리 김지훈 차장의 의견 역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주 절벽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던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이 현대중공업도 5년 만에 최대 규모죠. 선박 수주 소식에 5% 넘는 상승이 전일장에서 나와줬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 다 굿 의견 들어주셨는데요. 김기민 팀장 의견 들어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제가 이제 예전에 분할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현대중공업을 공부하실 때는 LNG선에 대한 공부를 스터디를 한번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뭐 시장에서 체감 경기하고 또 이제 기업 경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의 글로벌 지수하고는 또 다르고요. 지금 어디까지는 지금 그리고 또 그 현대중공업이 또 수주를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정책에 따른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셰일가스라는 이제 이런 거를 또 정책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필라델피아나 이런 쪽 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셰일가스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셰일가스를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밀어내기가 어디까지 가겠냐? 그러면 그런 셰일가스를 이제 수출하게 될 때 LNG나 뭐 이런 게 조선업의 수주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다고 본다면 지금 뭐 수주가 아주 임팩트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그 EMP, 그 선행 EPS를 보더라도 지금 여태까지는 반도체나 여러 전자전비 이런 쪽으로 갔었지만 조선 쪽에 다시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도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좀 이제 좋지만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는 큰 문제 없이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쏠릴 때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도 좋은 의견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징주 HLB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일에 21%나 넘게 오르면서 16,000원대로 훌쩍 올라왔는데요. 내년에 이제 표적 항암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질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지훈 차장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HLB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제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표적항암제 아파티닉 관련해서 좀 임상 3상 승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업계에서 나온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1조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고, 지금 미국 자회사 LSK 바이오 파트너스가 개발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연구개발 비용 세금 공제라든가 특허 수수료 면제 등 최초 의약품 7년권 독점부에서 상당한 그 권리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희귀약품 쪽에서 약간 경쟁 우위가 있다고 좀 그 LSKV 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한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 지금 어제 그 한 뭐 19% 20% 가까이 올랐는데 그냥 가격적인 대응만 말씀드리면 20% 오른 가격 약 절반 정도 수준의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좀 더 추세 상승이 이어질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고 보유하시고 10%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또 추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염두하시면서 좀 대응하시고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실제 승인이 되는지 승인 여부가 확실히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드 의견 들어주신 김지훈 차장 의견 먼저 들어봤는데요. 가격적으로도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기민 팀장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배드 의견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1% 정도 반응했다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급성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은 뭐 부동산이나 다른 이제 뭐 수단보다 이제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가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크게 나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좀 이렇게 관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봐서, 그래서 뭐 종목이 나쁘다 해서 이제 배드를 드린 게 아니라 차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에 대한 건 좋지만 아무래도 지금 직접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드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HLB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5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바다가 삼성전자와의 독점 파트너 선정 소식으로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소리바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 다 배드 편말 들어주셨는데요. 김지훈 차장 의견 들어볼게요. 네, 소리바다 뭐 최근에 삼성 뮤직하고 밀크로 이원화된 삼성전자 음원 서비스 공급 회사였는데 이번에 삼성이 뮤직 통합 결정에 소리바다가 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음원 서비스 체계가 삼성뮤직으로 통합 결정되면 소리바다가 제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그에 따라 이용자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3년 연속 좀 적자가 나오는 좀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쁜 회사고 이런 일시적인 모멘텀에 오른 걸로 예상이 좀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오른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에서는요, 종목 추천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의 궁금증 친절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부분들 종목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 9시 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와 포스코까지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일장에서는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시초가 둘 다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오르면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포스코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와는 좀 대조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좀 지수 흐름 먼저 짚어보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08% 오른 2376.14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0.48% 오르면서 645.59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까지 쭉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셀트리온 어제는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1% 오르면서 14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주는 오늘도 하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37% 하락하면서 200원 오른 53,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와 CJ 이에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0.35% 그리고 0.38%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라제는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휴젤부터 SK 머티리얼즈까지 나와 있는데요. 5위부터 10위, 6위부터 10위까지는 지금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좀 강보합세 나타내면서 0.76%, 0.12%의 흐름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역시나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0.71% 정도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는지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믿고 보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요, 오늘 출연한 두 분의 전문가의 관심 종목 탑10을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분의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김기민 팀장의 탑10 종목부터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뭐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불과 제가 이제 조금,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막 급락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쪽, 전자 쪽은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대비해서 아직 이제 시장은 좀 느려졌고,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관심은 조금 이제 식은 게, 과열된 게 이제 조금 식은 건 아닌가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항상 좋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언제나 이제 항상 시장보다 할인된 가격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160만 원이었던 게 한 주에 지금 250만 원 됐으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 가격을 못 찾은 이유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게 있었지만,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BBC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큰 리스크가 터지면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큰 패닉이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패는 쓸모 없어지는 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심지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디까지나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한 4주 정도 전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비중을 늘렸다면은 물론 지금 차익 실현을 할 순간이 왔겠지만, 지금도 뭐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이 이제 좀 크게 움직이는 건 대한민국 이제 코스피와 같이 이제 코스피를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다보다 뭐 그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를 이제 선정할 때 한 10종목 중에 한 20%, 30%는 장기적인 포트로 이제 설정을 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호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철 안 좋다고 들었는데 뭐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통념하고 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할인된 가격,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도대체 어떤 이제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가라고 했을 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또 들어가는 쪽이 하나가 철강입니다. 중국에서도 철강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충분한 이제 철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포스코가 뭐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100% 자급자족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여력도 있고, 수요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럼 뭐 어디 뭐 다른 나라의 걸 갖고 올 수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 또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게, 지금 철강석 가격을 제철 가격, 철강 유통 가격을 보면은 지금 1년 동안 거의 1톤에 2,000 위안을 하던 게 지금 4,400 위안으로 또 올랐거든요. 한마디로 철강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면 팔수록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결국에는 수익이 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한령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철강석 같은 이제 뭐 철강 같은 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제 써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뭐 한국산이니까 쓰지 말라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완성품에 대한 이제
거에 대한 거는 하나형이 아주 크게 1차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인이 많이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쇼핑이나 이런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철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9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박스권 뚫고 나가서 또 그러면은 이제 뚫고 나가나 했는데 조금 주춤하는 장을 또 여태까지 한 달, 두 달간, 한두 달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이제 증권주에 또 힘입어서 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은행주 쪽인데 KB금융 같은 이제 금융지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신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KB금융이 또 매력적이냐? 어디까지나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제 인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예대마진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1차원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이 구조가 이제 개선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KB금융이 어제까지 리포트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베이스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오늘부터 좀 장이 좀 빠지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스터디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철학하고 좀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싸다 할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이제 그 주가나 차트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 차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철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투자했던 뭐 철학이나 그에 대한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밸런싱이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뭐 약간 파란불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싸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또 세우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카카오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8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만원까지 이제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말씀 이제 주실 수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이제 카카오를 또 추천드리는 거는 한 근 두 달간 지금 주가가 많이 이제 뭐 휘청휘청했던 종목도 많고요. 많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좋고, 거기에 지금 뭐 미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까지만 하더라도 뭐 IBM이나 인텔 이런 반도체 이런 쪽에 1차적인 종목이 많이 이제 그랬다면, 요즘은 뭐 구글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이 더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대입했을 때 삼성전자와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룹, 카카오가 아닐까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추천드리고, 다음은 농심 추천드리겠습니다. 70분이 뭐 계속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수급을 전략으로 세우기는 좋습니다. 근데 전략 전에 앞서야 될 게 본질입니다. 본질은 어디까지나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농심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의 추천주 10위 삼성전자부터 6위 농심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김지훈 차장의 추천 종목도 이야기 드려볼게요. 10위 종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ITC 그 피해 업체, 그러니까 피해 판정 고율의 관세 부과는 2018년 1월 달에 트럼프의 최종 의사결정이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세계 2위 시장 점유율 14%를 자랑하고 있고, 태양광 시장에서 셀과 모듈 미국의 자체 생산 능력은 20% 수준밖에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미국뿐만이 아니고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태양광 모듈 수출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화학 제품, PVC와 가성소다 쪽 역시 가격 상승세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인 호황 국면인데 하나케미칼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7월 바닥권 36,0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40,000원으로 좀 핵심 캐시카우 사업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지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점프는 4분기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8년 성장 동력은 듀얼 카메라, 19년은 3D 센싱 카메라입니다. 3분기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최근에 또 북미 고객사 애플의 카메라 공급 출시 지연으로 카메라 공급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4분기에 다 실적이 이연될 전망이고 4분기에 영업이익 1,630억으로 최대 실적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V30
LG전자 V30 신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또한 뭐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 역시 받을 전망이고요. 4분기에는 또 경연성 회로 기판 RF PCB 공급으로 그 기판 사업부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적자였던 LED 사업부도 2018년에 그 자동차 헤드램프 LED 시장이 좀 최근에 주목받고 있어서 이 LED 역시도 2018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 신규 성장 동료 투메탈 COF 필름과 내년 하반기 10.5세대 대형 포토마스크 시장 진입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사업군을 가진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최근 하락은 과도한 낙폭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다시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LG노텍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 20만원 전략 변함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역시 플랫폼의 가치 상승 각 사업부와 자회사들의 개별 약진 구조입니다. 연간 영역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요. 뭐 새로운 광고 플랫폼 오픈과 게임 부분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 모빌리티 쪽 카카오페이 역시 거래액이 꾸준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 트래픽 연장과 사용성에 대한 확대로 시너지 창출 효과 가능성이 높고 그 최근에 2분기에 베타 테스트한 신규 타겟팅 광고와 2017년에 그 블루홀 그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국내 퍼블리싱 쪽으로 게임 쪽 추가 성장도 예상하고 있어 역시 16만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추후에 상향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기초 핵심 캐시카우 사업부, NCC, PO, ABS, PVC 등 제품의 판가와 가격 원가의 차이인 스프레드 마진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지 부분의 ESS, 소형전지, 대형전지는 전지 부분 그 사업부도 다양하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매년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차 브랜드와 3세대 배터리 채용 기술이 아마 2019년도부터 좀 채용될 것으로 예상돼서 성장 모멘텀이 있고요. 연간 매출은 25조 8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조 수준을 예상하고 있어 기관 쪽에서 최근 팔고는 있지만 전체 물량에서 소량 팔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순매수 기조고 중기선이 61선이 가격대가 34만 8,500원이거든요. 그 가격선 일탈하지 않으면 목표가 여전히 45만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말씀드린 한솔케미칼인데요.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라텍스 생산 정밀화학 소재 업체입니다. 매출액의 55%가 IT 소재 쪽에서 나오고요. 뭐 고객사의 QD-TV 판매 부진으로 QD 소재의 매출 하락이 있었지만 하반기 계절성 감안하면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기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폭발적인 수요와 판매량 급증이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부분인데요. 7,000톤의 캐파 확대가 진행 중이고요. 2018년에는 9.7만 톤까지 캐파 확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리커서는 삼성전자 D램, DPT 공정에 사용되는 다이패스 소재인데요. 이거 실제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매출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예상퍼 기준으로 11배 수준이라 2012년에서 16년 가장 고퍼받을 때가 15배 수준이니까 충분히 15배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7월 10일 가장 저점인 78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10만원까지 지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 맞춰서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의 추천주 10위 한화케미칼부터 6위 한솔케미칼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샵 0082번 통해서 상담 문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고 상담 잠시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먼저 도와드릴게요. 0017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 4만 원 그리고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김기민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 4만원 정도 이제 매수하셨으면은 아마 이제 9월 한 중순쯤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걸로 이제 추측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스캘핑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상황에 거의 뭐
완전 비극인 거죠. 왜냐면 빠질 때 들어간 거니까.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뭐 실적이나 뭐 향후 사업성을 보고 있다면 일진머티리얼스 전기차 사업 상당히 뭐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왜 전기차 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정책적으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 기간을 그럼 좀 길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사업이나 뭐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나 더군다나 정부 정책이 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저 같은 경우는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빠진 주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냥 시장의 큰 흐름에 그냥 파도에 약간 밀려나간 것뿐, 또 한 번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보유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보유 관점 제시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563님께서 서울식품 보내주셨네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김지훈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 앵커님 냉동 피자 드셔보셨나요? 네, 좋아하는데요. 네, 맛이 어떻던가요? 오, 맛있습니다. 네. 네. 이 서울식품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냉동 피자 ODM 전문 업체입니다. 이분 목표가를 안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9,0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냉동 피자가 오뚜기를 선두로 대기업에서 대량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를 중심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냉동 피자 생각보다 맛있다, 폭발적인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냉동 피자 ODM 업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신규 피자 생산 라인 가동하고 있어 고객사 신규 제품 매출 증가에 따른 최대 이제 그 매출 증가를 그대로 서울식품이 온기로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파가 지금 신규 라인 가동하면 현재 2배 수준으로 좀 증가할 거고요. 냉동 피자 시장 지금 현재 HMR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받고 있지 않나, 냉동 만두에 이어서 좀 2번 타자로 좀 주목받고 있고, 신규 생산 라인 가동 부분까지, 그리고 서울시장 지금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가격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603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1억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퍼 수준 13배 수준이라 목표가 9,000원까지는 이 부분 문의하신 분이 매수한 가격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목표가 9,000원까지는 좀 예상을 하시고, 좀 지속적으로 냉동 피자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좀 끌고 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식품에 대한 김지훈 차장의 답변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 궁금해하셨었는데요. 9,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천주 공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의 단위 연결해볼게요. 동부증권 김영겸 주식팀장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가 매수 관심주 오늘 어떤 거 포착됐나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진칼인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항공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진칼에 대한 이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자회사 진에어의 연내 상장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낙폭을 좀 과하게 좀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추석이 지나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추석 연휴 역시 이 4분기지만 이 4분기 역시 이 긴 연휴를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봉상 200일선 소폭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이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오늘부터 한 금요일까지, 추석 전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매수에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만 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18,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저가 매수 관심주는 한진칼이네요. 3분기 실적 양호하고요. 4분기 실적 역시나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탑
탑10 코너로 이어가 볼 텐데요. 김기민 팀장님, 오늘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를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5위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또 이제 LCC의 또 차기 이제 거의 막 선두주자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금 좋은데 주가가 지금 뭐 또 많이 밀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뭐 조금 약간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큰 변화는 없고, 그럼 제주항공이 왜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느냐? 유가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거의 지금 40에서 60달러 안에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유가 그러면은 오르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그리고 40달러에서 60달러 오르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텐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배럴에 거의 100달러 넘었습니다. 거의 2배에서 120달러 뭐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절반 거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왜 지금 계속 이제 하향세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의 이제 셰일가스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셰일 오일이나 셰일가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기존 이제 여태까지의 이제 원시적인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싸질 수밖에 없죠.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펙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펙의 감산에 의한 유가의 상승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유가 생산 업체과 국가가 뭐 미국처럼 이렇게 뭐 여러 산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제 유가에 의한 뭐 GDP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감산해서 뭐 생산 안 해버리면은 이제 한마디로 국가에 큰 타격이 오게 되겠죠.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오펙 감산 협의를 깨고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어떡하나 그 나라가 이제 좀 잘 안 나가네 이렇게 슬퍼할 게만 아니라, 그럼 거기에 의한 영향으로 어떤 효과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뭐 항공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내수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요. 또 근데 사실 여행을 많이 가긴 하는데 예전보다 뭐 유럽 여행이 좀 늘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또 동남아 여행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대한항공이 수혜를 받을까? 아시아나항공이 수혜를 받을까? 오히려 여태까지 관심이 이제 큰 시장의 주축이 되지 못했던 이런 저가 항공들, 단거리 노선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시장의 관심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상승하거나 이렇지 않았지만 시장 상승과 시장의 이제 뭐 큰 상승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관심까지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봐서 주가가 밀린다 라고 해서 이거 뭔가 뭐 좀 느낌이 좋지 않다 이렇게 드린다면 그건 느낌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차트는 지금까지 그냥 왔던 가격표를 그냥 가계부처럼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주가가 떨어졌다? 오히려 싸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뭐 여태까지 최고점이었던 뭐 45,000원을 뛰어넘는 한 50,000원 선을 목표가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한 50%를 육박하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을 5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 6개월인가요? 한 4개월 정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가 뭐 이제 대주주하고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뭐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이제 뭐 8,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쭉 미끄러져서 이제 한 5,000원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 카프로 지난 종목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영원하게 지난 종목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영원하게 이제 빚을 보는 종목도 없습니다. 뭐 회자 정리처럼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카프로 그러면 왜 5,000원대에 추천을 안 주시고 6,000원대 추천을 주시나요? 6,700원까지 와서 추천을 주시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바닥만 다지면 추천을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원자재, 카프로락탐 이런 수요가 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와 같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일즈가 되면 될수록 또 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실적이 또 좋아지는 국면에서 주가는 또 저희가 그때 예상했던 거는 거의 한 15,000원, 12,000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가량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앤세일 기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형주 위주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러면 한마디로 유행이 대형주니까 대형주가 이제 잘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2달 동안 지금 뭐 주가가 좀 밀리나 빠지나 이러면서 대형주 같은 게 조금 흔들리나 이럴 때 그럼 그 자본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출돼서 뭐 유럽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까? 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시장은 어디까지나 지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아까 김지훈 차장님이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뭐 오뚜기 피자 저도 먹어봤는데 되게 좋은데 그럼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주가는 실적 기반입니다. 뭐 큰 유행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본질에 있을 때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카프로 같은 경우 실적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위 이제 3위, 2위, 1위 나왔는데요. 3위 말씀드리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고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이죠. 그 원가 절감이 됐고 그럼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기업이 이제 또 이익이 흑자로 뭐 이제 또 표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SK네트워크스가 그럼 여러 가지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한데 어떤 부분에서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냐면 사업성입니다. 지금 혹시 요즘 아직까지는 뭐 이제 홈 뭐 LCT 뭐 이런 거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기 있는 집이나 강아지 있는 집에 이제 홈 CCTV 이런 걸 많이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KT나 SK 같은 통신 쪽 그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설비 같은 것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가장 큰 연구 비용이 들어가는 건 소프트웨어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뭐 M&A를 통해서 또 성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CEO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뭐 홈 이런 쪽으로 케어링 시스템을 더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지금 안 그래도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주가 어떻게 볼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가 9,000원 정도가 지금 목표 주가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SK네트워크스 말씀드리고요. 이제 은메달 2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SK머티리얼스 말씀드리고요. 한번 어떻게 보면 애증이죠. 반도체 이제 유행 지났나 해도 어쩔 수 없이 뭐 반도체는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 뭐 꼭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뭐 로봇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죠.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로 SK머티리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D램 시장이나 뭐 낸드 시장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또 그럼 기업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디까지나 뭐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차트가 뭐 이거 갑자기 빠진 걸 말씀해 주시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위 종목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 참 좋은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대기업 중에서 삼성 있다면 그 다음 2등 종목으로는 SK인데요. SK 같은 경우 계열사 같은 경우 사업성이 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 가스마, SK 머티리얼스, SK 네트워크스, SK 텔레콤, 뭐 아니면은 이제 비상장으로 ENS, SK ENS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오면은 결국에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 반영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 SK의 가장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가격은 30만 원대인데 30만 원도 언저리에 지금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뭐 한 27만 원, 28만 원 왔다 갔다 할 때는 계속 지금 포트폴리오 편중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기민 팀장의 오늘 추천주 5위 제주항공부터 1위 SK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김지은 차장의 추천 종목 탑5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먼저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중국 중심의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적인 공급 조정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수요 개선의 사이클은 유효하다가 포인트고요. 수출과 해외 철강 범위 역내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역시 다각화된 수요처랑 고부가 가치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3분기에 탄소광 투입 단가 하락으로 원재료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이 꾸준한 이익 모멘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실수요가 향상 단가 인상분은 4분기에 추가적으로 스프레드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억의 적자를 기록한 ENC 사업부가 손실 축소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철 부분 이익이 의외로 좀 1조 원대 가까이 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장기 성장성이 뚜렷한 에너지 저장 소재 리튬과 니켈 사업 또한 투자에 대한 그 효과를 좀 볼 전망이고요. 손절가는 좀 이런 대형주들은 좀 크게 의미가 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4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1등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있는 포스코 투자 가치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방송과 영화, 음악 모두 1위 컨텐츠 종합 컨텐츠 업체입니다. 4분기에 방송과 영화 시장 성수기 시장이고요. 다양한 라인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너원의 폭발적인 인기로 방송과 결합되는 음악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고, 콘텐츠 쪽에 뭐 블랙이라든지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스터 선샤인 등 대거 기대작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이후에는 남한산성, 궁합 등의 영화 또한 반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자체 제작 비중으로 글로벌 제작사 도약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별 가치를 좀 따져보면요. 방송이 1.8조, 영화가 0.4조, 음악 사업이 0.15조로 넷마블의 가치만 2조까지 포함하면 현재 시총이 70%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가치들을 다 합쳤을 때 4.3조인데 현재 시총은 약 3조 수준으로 기업가치 7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럼 산술적으로도 30%의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적으로 손절가 60일선인 75,000원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방송, 영화, 음악의 다양한 실적 모멘텀으로 95,000원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이쪽 미디어 컨텐츠 쪽도 하나의 포트로 담아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좀 포스코 ICT입니다. 역시 2분기에는 일회성 일부 수주 지연이라든지 원가 비용 집행 영향으로 좀 실적 우려감이 있었지만 3분기에 상당히 실적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BMW, GM에서 다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충전 사업자로 선정돼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신규 전기 자동차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충전 사업자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받을 전망이고요.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제2법을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연말까지 총 250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 발표에 따른 실적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시작으로 그룹 사업에 포스코 그룹사 스마트화,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 대외산업 진행이 고성장 모멘텀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은 2,500억대, 영업이익 1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9,9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670억 예상하고 있어 핵심 경쟁력, 스마트 팩토리와 전기차 등 미래 고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산업군에 투자하는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 빠질 때마다 저가에서 매수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엔입니다. 로엔 역시 3분기 매출은 1,500억대, 영업이익 300억대로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이 시즌2가 상당히 흥행을 해서 이 부분이 3분기 멜론 순증 가입자,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가 약 13만 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AI 스피커 같은 게 지금 9월 예약 판매 중이라 신규 플랫폼 디바이스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만큼 멜론 유료 가입자 성장에 긍정적이고요. 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990년대 음반 황금기를 즐겼던 35세에서 54세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가장 편리하게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신규 서비스, 유료 서비스 가입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원 서비스 ARPU 평균 판매 단가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50%에도 못 미치는 지금 저가에 지금 가격을 너무 좀 싸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새 앨범 주문이 105만 정도 매출 성장에 이 부분도 큰 폭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자회사 스토리플랜드의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20% 연간 매출과 이익 성장 동반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중장기 홀딩 전략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추후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목표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절가는 단기 21선 84,350원 짧게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SK 네트워크입니다. 앞에서 김기민 팀장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유통사업에서 렌탈 사업으로의 구조적인 성장 변화다라를 포인트로 보시고요. 휴대폰 판매량 호조와 중동량 물량 증가로 휴대폰 유통과 트레이딩 부분은 꾸준히 좀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가전 쪽 매출, 렌탈 사업 20% 넘게 연평균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렌탈 1위 업체가 코웨이인데, 코웨이는 에비타, EV 나누기 에비타 대비, 그러니까 9.7배 수준인데, 저희는 동사는 이제 7.1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부분은 휴대폰 도매 유통사업부 철수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통신사, 제조사, 유통사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라 통과 여부는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단기적인 좀 그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투신 상당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상당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뭐 주유소부지 토지 장부가액이 2조 원 수준이라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지금 가격을 받고 있어서 60일선 6,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9,000원까지 목표가 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좀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은 차장의 추천주 5위 포스코부터 1위 SK네트워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이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들 보니까요. SK네트워크스는 상위권에 올려주셨고 포스코 역시나 오늘 두 분이 함께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인데요. 그만큼 이 두 종목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괜찮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두 분의 추천주 탑10 종목들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화면 통해서 메모하실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M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장 시황은 물론이고요. 필살기 종목까지 전격 공개를 도와드리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을 좀 여쭤볼 거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추천해주신 수익률 점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8월 2일 해주셨던 풍산부터 9월 8일 해주셨던 서울식품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 9월 7일에 편입해주셨던 카카오가 지금 10.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는 2.4%, 마이너스 2.4%의 수익률 기록 중이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9월 12일에 추천해주셨던 일진다이아부터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화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9월 15일에 편입해주셨던 녹십자홀딩스 지금 3.7%의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화 역시나 마이너스 1.7%의 수익률 기록 중이지만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추천주 대웅제약 나와 있고요. 9월 26일 자화전자까지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대웅제약 역시나 지금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어제 편입해 주셨던 종목이죠. 자화전자 그리고 한온시스템까지 모두 보유하시라는 관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속해서 보유 중의 종목들인데요. 시장 조정 중에서도 여전히 제시한 목표가 순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스트 필살주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큰 변동사항 없이 기존 전략 유지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돌파 이후에 추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수익률 중에서 어떤 종목 좀 AS 도와주실 건가요? 예, 9월 14일 날 추천한 경인양행의 손절가, 지금 어저께 손절가 4,030원이었습니다. 경인양행. 6 밑으로 떨어지면 4,000원 되면은 100%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경인양의 저가가 4,035원이었습니다. 그럼 손절가에서 한 틱 차이로 안 오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 홀딩하는 전략. 오늘 경인양행이 0.8% 빠졌지만은 그래도 4,12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인양행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손실이 나거나 손절 처리 또는 100% 청산하는 기준을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런 경인양행처럼 대응을 해주시고요. 또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9월 18일 날 추천한 삼성전기. 자, 손절가를 분명 10만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틱이 빠진 99,500원일 때 100% 청산하라고 했고요. 그때 현금화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저가가 99,900원이었습니다. 손절가 대비 6틱인 99,500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도 지속 홀딩입니다. 기준에 맞출 때 100% 청산하고 현금화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본절보다 6틱이 빠진 후에 100% 청산 후 현금화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해주시면 좀 더 반등 또 눌릴 때 굳이 팔지 않고 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14일 추천주 경인양행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9월 18일 추천주 삼성전기 역시나 목표가와 손절가 세워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선물 시황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선물 시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오일하고 금, 유로, S&P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일은 지금 며칠 사이에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52달러에 돌파했습니다. 오일을 하시는 분은 51달러가 돌파되면 당분간 추세는 상방으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오일이 올라갔다는 건 좀 뭐가 문제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오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횡보 상방으로서 공격적 매수가 51.69가 내려왔을 때 지지했을 때 매수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오일 횡보 상방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자, 안정적 매수가 51.47이 내려왔을 때 상방 매수로 보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금은 오늘 보면은 금은 이제 그저께는 상승하는 것 같았지만 어저께 올리는 척하다가 빠졌습니다. 추세는 금은 아직 하방입니다. 하방으로 보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자, 공격적 매도가는 1302.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으로 보고요. 안쪽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305.6 안정적 매도가 그 부분에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오일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금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전략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도 추세는 지금 계속 하방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 1.18730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매도. 안정적으로 매도 치실 분들은 1.18815 부근에서 매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대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금 며칠 계속 횡보입니다. 근데 좀 방향은 좀 약간 하방으로 꺾인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다볼 수는 없죠. 그냥 오늘 현재 대응만 하겠습니다. 오늘 S&P 오늘도 횡보. 자, 공격적 매수가는 2488.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상방. 위에서는 2503.2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도. 해외 선물은요, 주식은 한 방향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힘을 있는 종목으로 사시면 되고요. 해외 선물이나 선물 옵션은 그 추세에 맞춰서, 그 방향에 맞춰서 대응만 해주시면 큰 손실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상품들과 지수들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국내 시황 점검과 함께 필살기 종목까지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예, 계속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지수, 또 선물지수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코스피로는요, 먼저는 2382.72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현재 2374.35입니다. 앞으로 지금 거의 8포인트가 아직까지 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방의 힘은 그렇게 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주랑 아마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가 거의 10일인데 이때 괜히 불안하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종목을 많이 또 물량을 많이 싣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물량을 축소해 주시고 현금 확대로 가주시는 게, 주식은 왜냐? 내려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물량 축소와 현금 확대를 해주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397.16이 완전히 돌파해야 우리나라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다시 2382.71을 1차적으로 돌파 못하면 하방입니다. 이미 어설프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물량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자, 선물로는 316.55입니다. 지금 현재 선물이 315.15네요. 앞으로 1.4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요 좀 아직까지 불안하고요. 또한 2차적으로 315.95인데 여기서도 좀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뜻은 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은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필사의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식품 9월 8일에 추천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를 하되 또는 물량을 확대하되 5% 내 비중에 대해서 5% 정도만 확대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왜냐면 나중에 빠져나올 때 좀 쉽게 됩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250원입니다. 손절가는 6,750원을 잡고 물량은 최대 5%만 진입을 해라. 이상입니다. 네, 9월 8일에 추천해 주셨던 서울식품이 오늘의 필살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8,250원, 손절가 6,75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J로 인베스트먼트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48분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빨간불 잘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했던 전략들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